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자폐장애 그러면은 사회성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자폐장애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사회성의 문제를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폐장애를 연구를 많이 해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근거들이 이제 다수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쫓아하고 이게 사회성 발달의 아주 기본이 되는 아주 이제 시작이 되는 출발점인데 이부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폐장애 그러면은 사회성의 어떤 문제를 보통 부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사회성이 어떠냐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자폐로 오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 자폐 진단을 내리는 데 쓰는 진단 도구들이 너무 사회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요. 미러 뉴런이 정상적인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떤 사람이 너무 내향적이라서,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최근에는 뭐 인터넷 게임이나 혼자 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도파민 부족, 어떤 성취감의 부족으로 게임에 몰두해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회성은 당연히 이제 잘 발달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 친구 자폐장애가 아닌가? 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너무 예민한 사람들도 그래요. 너무 예민한 나머지 불안감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고 불안 속에 뭔가 본인만의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회성이 제대로 잘 발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 방치가 되게 되면 그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간 동안, 보통 사회성 발달은 만 3세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세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성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사회성 발달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도 남하고 대화하는 거,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면은 조금 권위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좀 위협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고요. 결국은 이 사람은 미러 뉴런도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뇌 발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자폐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성하고 같이 문제 해결 능력을 꼭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봐야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뇌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나의 여러 가지 장점들,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최근에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은 요즘 뭐 앨런 머스크도 자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를 자폐라고, 물론 그 사람이 보냈던 시간이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고, 뭐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시간이 많고, 컴퓨터랑 막 씨름했던 시간이 많으면은 사회성 발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은 뭐 세계 최고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빼놓고 이 사회성만 가지고 이 자폐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왔던 분 중에도 굉장히 예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불안에 사로잡혀서 지냈던 시간이 너무너무나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제대로 내기도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 병원에 가서 결국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자폐장애로 진단받고 이런저런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미러 뉴런이 잘 작동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적당한 사회적인 언어 표현으로 표시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한테 너무너무나 죄송스러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 같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 이것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도 안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이 뭔가 본인한테 뭔가 잘 대해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미러 뉴런이 부족한 자폐라고 사실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회성을 가지고 자폐 진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폐장애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함을 좀 줄여주면은 그런 사회적 기능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불안함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결국 잘 적응을 해서 요즘은 뭐 직장도 잘 다니고, 그래서 결국 부모로부터 좀 독립하면서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즘 학생들 너무 사회성이 부족해져서 사회성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을 중시하는, 혼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또 이런 거에 적응하지 못하면 또 게임에 빠져서, 또 스마트폰에 빠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런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자폐장애가 사실은 더 많아진 거는 아닌데, 마치 자폐장애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자폐장애에 대해서 제 사회성에 관련된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